제가 이 편지를 며칠 전에 받았는데요. Hi Thomas, I used to watch your video series occasionally. You are very ambitious and were making videos often. I noticed you didn't upload anything for months. Are you okay? 제가 영어 채널에서 동영상을 거의 6개월 이상 안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안부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Dear 기아지,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message. I will be back to my English YouTube channel very soon. Best regards, Thomas Kim.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제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답장이 없다고, 동영상을 오랫동안 안 올렸다고 이렇게 물어오면 굉장히 고맙잖아요. Dear Rahul, 그리고 보냅니다. 제가 오랜만에 시청자 연령 통계를 봤는데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100%가 55세에서 65세였는데 최근 통계를 봤더니 23%로 연령층이 23%나 늘었습니다. 뭐 아직도 60% 이상이 55세에서 64세이지만 25세에서 34세 20%나 된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제 영어 채널에서 시청자 연령을 보면요, 80%가 25세에서 34세 범인데요. 한글 채널에서도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제 동영상을 봐준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이 통계를 보고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 갖고 이 동영상을 찍기로 결심을 했는데요. 제가 지금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동영상을 촬영하는데요. 이 동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제가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 배경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1991년 처음 C++ 언어를 배웠고요. 1995년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C++ 언어로 4년 정도 엄청 코딩을 많이 했고요. 엄청 책을 읽었습니다. 그 당시에 C 언어 책만 거의 한 2년 정도 하루에 거의 100페이지에서 200페이지씩 읽었습니다. C++ 언어에 관한 책을 하루에 적게는 100페이지, 많게는 150페이지, 200페이지씩 하루에 읽어 나갔는데요. 그 기간이 거의 한 6개월 정도 이상 연속적으로 책을 읽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처음에 책을 많이 읽었고요. 그때 그 당시에 책을 읽을 때 도스 시절이었고요. 그 처음에 제가 C++를 배울 때 어떤 C++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리커션을 사용하면 함수의 파라미터가 스택에 저장되고 로컬 변수도 스택에 저장되고 리커션을 사용하면 그 스택에 저장된 변수가 계속 스택에 쌓이기 때문에 금방 스택 오버플로가 발생한다. 또 리커션을 사용하면 속도가 루프를 사용할 때보다 엄청 떨어지기 때문에 리커션을 사용하지 말고 루프 방식으로 프로그램하라. 그런 내용이 제가 그 당시에 읽은 C++ 책 중에 있었습니다. 그게 머릿속에 너무 콱 박혀갖고요. 무조건 리커션을 쓰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대학 졸업을 하고 C++를 안 하다가 2003년도에 반 스트로스트럽이 쓴 The C++ Programming Language 이 책을 읽고부터 제 생각이 확 바뀌었는데요. 이 책을 읽어보면 리커션을 베이스로 된 코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C++ Programming Special Edition 이 책을 읽고 나서 제 C++ 프로그래밍 실력이 확 뛰었습니다. 그 전보다도. 이 책은 아마존에서 싸게 살 수 있거든요. 중고로. 이 책 새 책 살 필요 없고요. 중고 사도 품질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반드시 읽으셔야 하고요. 이게 언제 나왔냐 그러면 2000년도에 출간되었네요. 제가 이걸 2003년도에 읽었는데 이 책은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입니다. 이거는 C++ 11이 도입되기 이전에 고전 C++인데요.
그런데 왜 이 책을 읽어야 하냐 그러면 이 책에 있는 코어 랭귀지는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C++ 랭귀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코어 랭귀지가 있고 C++ 스탠다드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는 이 책에서 안 읽으셔도 되는데 C++ 코어 랭귀지는 이 책에서 반드시 읽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것도 C++ 프로그래밍 랭귀지고 이거는 4th 에디션이고 이거는 3rd 에디션인데요. 이 4th 에디션, 이 책은 2013년도인가? 그때 출간된 책인데요. 2013년도 7월이잖아요. 이거는 C++ 11을 표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 책에서 설명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더 C++ 프로그래밍 랭귀지, 이 책에서만 설명되어 있는 내용도 많고요. 겹치는 내용도 많습니다. 이 책과 겹치는 내용도 많고요. 이 책에서 다이내믹 폴리모피즘, 클래스 인헤리턴스의 기본 개념은 반드시 익혀야 되고요. 이 책에도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젊은 사람들이 처음 C++를 배울 때요, 제대로 배우셔야 합니다. 또 옛날 거라고 무시하면 안 되고요. 또 옛날 거에 묶여 있어도 안 됩니다. 이거의 기본 개념을 확실히 익혔다고 생각하면 바로 최신 C++ 넘어와야 되는데요. 이것도 최신 C++는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이 반느 스트로스트럽이 지금 열심히 C++ 책을 쓰고 있을 겁니다. C++ 20표준에 대해서 열심히 쓰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신간이 출간되면 그 신간을 먼저 읽고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려 하지 말고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야 빠릅니다. 다시 한번요. 반느 스트로스트럽이 C++ 랭귀지 20표준에 따라 새로운 책을 작성하고 있을 건데요. 그 책이 나오면 그 책부터 읽고요. 그거 읽는다고 다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다시 거꾸로 C++ 11, C++ 98 과거 거도 읽으셔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이런 전문가들이 쓴 내용도 너무 100% 믿으면 안 됩니다. 항상 여러분의 상상력을 열어두시고요. 여기서 하지 말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하면 안 되는지를 아셔야 되고, 하지 말란다고 그걸 너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런 책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시도해 보고요.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 또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실수하는 거 있고요. 잘못된 설명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가능성을 열어두세요. 제가 정말로 당부드리는데요. 어떤 책이든지 100%는 받아들이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책은 누가 썼든 간에 항상 애누리해서 읽으세요. 이 책에서 설명하는 내용도 100%는 받아들이지 마세요. 항상 비판적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The Coda Handbook 이 책을 읽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 일부 내용이 전혀 제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거고요. 이 책 굉장히 좋은 책 맞는데요.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이 책에서 제가 비평할 것은 비평해야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책도 동시에 읽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 암달스 찾아보면요. 여기에 암달스 로에 대한 설명이 있고, 이 설명 백날 읽어도 이거 이해하기 힘들고요. 암달스로 이해하기 힘들고요. 더 코다 핸드북 이 책에도 암달을 찾아보면요. 암달스로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런 어마무시한 무지막지한 식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 백날 읽어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The Threading Building Block 제임스 라인더가 쓴 책인데요. 이 책에서 암달을 찾아보면요. 여기 암달슬로 이 책을 읽어보면요. 이 그림과 함께 이론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론이 설명되어 있고요. 이 이론을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 이 책에서 말하는
이런 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직접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요, 이걸 머릿속에 넣어 두세요. 머릿속에 넣어 뒀다가 이 책 하나만에 의지하지 말고 이렇게 스레딩 빌딩 블록처럼 다른 책을 가지고 크로스 레퍼런스를 해야 됩니다. 상호 참조를 하셔야 한다고요. 그래서 한 가지 책만 고집하지 마시고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 싶으면 이 책도 읽고 이 책도 읽고 이 책도 읽고 책을 다양하게 많이 읽으셔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텔 스레딩 빌딩 블록에서 안달이라는 용어를 처음 맞닥뜨렸다 그러면요, 이 용어를 처음 맞닥뜨렸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읽고도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이 책을 읽는 동안에 안달스 로우를 이해는 못하지만 이 부분을 한번 읽었다 그러면 이해는 못하지만 이 부분을 한번 읽었다 그러면 다음에 이 책을 읽고 이런 그림을 보면 이 책에서 안달슬로 이런 식을 여러분이 직접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림을 보고 몰라도 이거를 한번 읽어놨으면 나중에 이거를 다시 부딪힐 때는 말이 익숙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뜻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다양하게 폭넓게 읽으셔야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반느 스트로스트럽이 C++ 책을 지금 열심히 쓰고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신간이 나오면 신간부터 읽으셔야 합니다. 내용이 이해가 안 돼도 읽으셔야 합니다. 내용을 한번 읽고 내용이 한꺼번에 다 이해되면 좋지만 한번 읽고 내용이 100% 이해되는 책이라면 소설책입니다. 여러분이 얻을 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책도 왜 읽어야 되느냐 그러면요, 이해가 안 되는 책을 읽어야 나중에 내가 뭘 모르는지 알게 되고요, 책 전체 내용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읽다가 보면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대로 읽어 나가고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요, 계속 끝까지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읽고 다른 책을 또 읽고 다른 책을 또 읽고 이렇게 읽어야 최신 정보를 빨리 습득할 수 있고요, 첨단 테크놀로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더 C++ 프로그래밍 랭귀지, 이거 옛날 C++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이거 모른다고 이 책 이해가 안 된다고 거기에 매달리면 안 되고요, 이리로 넘어오고요, 최신 C++ 책으로 넘어오고 최신 C++를 먼저 읽고 최신 테크놀로지를 먼저 읽고 모르는 부분이 있는 건 당연하다고 느끼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책을 읽어서 모르는 부분을 보충해야 합니다. 그래야 빨리 최신 테크놀로지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책을 읽을 때 우리가 지금 영어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영어 단어 모르는 거 그냥 무시하세요. 여기에 보면 플린스 텍사노미가 있는데요, 여기서 플린스 텍사노미가 있네요. We mentioned the term SIMD earlier. 우리는 SIMD라는 용어를 앞에서 언급했다. SIMD 몰라도 계속 읽으세요. 왜냐하면 뒤에 밑에서 설명이 나오거든요. This classification comes from Flint's taxonomy. 텍사노미가 뭔지 모르면 이건 뭐야? 그냥 건너뛰세요. 중요한 거는 classification이에요. 어떤 클래시피케이션이냐? 밑에 나오는 분류겠죠 뭐. A classification of different computer architecture. 그러면 여기에서 이 텍사노미의 뜻이 뭔가 대충 짐작해 보는 거예요. 다양한 컴퓨터 아키텍처의 분류. 이 분류가 텍사노미가 아닐까? 플린이 분류한 다양한 컴퓨터 아키텍처를 플린스 텍사노미. 플린의 분류, 구분, 뭐 이런 거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 사전 찾다 보면 이 내용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내용 본론에 집중을 못한다고 모르는 단어는 그냥 추정을 하고 넘어갔어요. 이거 반복되면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The various types are as follow.
SIMD, Single Instruction, Multiple Data. 앞에 읽을 때 SIMD가 뭘까? SIMD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걸 찾지 말고요. 그냥 계속 쭉 내려오시라고. 계속 읽으시라고. 몰라도 계속 읽으시라고. 몰라도 읽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읽다가 보면 SIMD가 나오면 아이고 반갑다. SIMD가 Single Instruction, Multiple Data였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MIMD는 뭐지? Multiple Instruction, Multiple Data. 뭐 이렇게 읽어 나가는 겁니다. 모른다고 자꾸 사전 찾으면요, 내용 자체에 집중이 안 되고 사전 찾다가 볼일 다 봐요. 모르면 그냥 계속 읽으세요. 또 여기에서 order of magnitude 이런 용어도 나올 텐데요. Typically, you will see an order of magnitude drop in performance using double precision as opposed to single floating point operation. 싱글 플로팅 포인트 연산에 반하여 더블 프로시전을 사용할 때 order of magnitude drop in performance, 성능에서 드랍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된다, 알게 된다. 이 order of magnitude가 뭐야? 이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이런 거 모르면 건너뛰어. You see a drop in performance, 성능 저하를 보게 된다. 더블 프로시전 사용하면 싱글 프로시전 플로팅 포인트 연산 사용할 때보다 더블 프로시전 연산을 사용하면 성능 저하를 보게 된다. order of magnitude 이거 모르면 건너뛰세요. 이런 거 찾지 말라고. 우리가 지금 기술적인 내용을 보는 거지 영어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order of magnitude는 계속 읽다가 보면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이거 order of magnitude, order of magnitude, order of magnitude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언젠가 이걸 뜻을 알게 돼요. 알게 된다고.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이걸 찾는다고 여러분이 이 뜻을 알 수 있냐? 제가 이거 사전 찾아볼게요. order of magnitude. 딕셔너리를 열었어요. 수학 자리수 이거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우리가 찾는 내용에서는 틀린 거라고. The problem is of same order of magnitude for all concerned. 그 문제는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다. 이거 틀린 번역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도 order of weight by an order of magnitude. 이거는 모르겠고 I just wanted an order of magnitude. 나는 단지 중요도 순을 원했다. 이것도 틀린 번역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This is an indication of order of magnitude. 이것도 잘못된 번역이에요. This situation is different by an order of magnitude. 이것도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거를 계속 읽다가 보면 여기에서 order of magnitude가 뭔지 설명이 나와요. 이제 여기에 나왔네요. In the case of shared memory or L1 cache access, L1 cache access 또는 공유 메모리를 액세스할 경우에 the cost of such operation is reduced. 이런 연산의 비용은 감소된다. by an order of magnitude compared to global memory access. global memory access와 비교하여 order of magnitude로 이런 연산의 비용이 감소된다. 그리고 뒤에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global memory patch should be weighed at 10 times if shared memory patch equals to 1 times. 이거 time은 배속이잖아요. shared memory patch가 1배속이라고 할 때 글로벌 메모리 패치는 이제 불러오는 거잖아요. 그죠? 글로벌 메모리를 읽어오는 것은 10배 더 무겁다. 이런 뜻이에요. order of magnitude는 10배, 100배, 1000배 이런 걸 order of magnitude라고 그래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사전 번역 다 엉터리잖아. 이거 다 엉터리예요. order of magnitude가. 이거 사전 찾는다고 이런 거 쉽게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order of magnitude를 그냥 무시하고 지금까지 읽었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거꾸로 돌아가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는 거예요. Typically, you will see an order of magnitude drop in performance, double precision,
as opposed to single precision floating point 연산. 여기에도 똑같은 말이 나왔네요. single precision floating point 연산에 비교하여 더블 프로시전을 사용할 때 성능이 in performance 성능이 10배, 100배, 1000배 떨어진다. 한 번 더 찾아봐요. 맞나 틀렸나. 여기에 또 나왔네요. Compared to having going out to global memory on GPU using shared cache is an order of magnitude faster. shared memory를 사용하면 수십 배, 수백 배 더 빠르다. 여기 또 나와 있네요. As it will result in completely non-coalesced memory access that will drop the performance of your application by an order of magnitude or more. Drop the performance of your application. 너의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떨어뜨린다. By an order of magnitude or more. 수십 배 또는 그 이상으로 성능을 떨어뜨린다. 뭐 이렇게 쭉 읽어보세요. 이제 쭉 읽어보면 이제 order of magnitude가 뭔지 이렇게 확실히 와닿게 될 거예요. 아까 여기서 봤던 거 이거 다 엉터리 번역이에요. 다 엉터리 번역. The problem is of the same order of magnitude for all concerned.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그 문제는 똑같은 정도로 이거는 수십 배, 수백 배가 아니고 똑같은 정도의 크기로, 무게로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중요하다. 그 문제는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동일한 정도로, 동일한 정도의 무게로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밑에도 I just wanted an order of magnitude. 나는 단지 중요도 순을 원했다가 아니고 나는 수십 배 더 큰 정도를 원했다 이런 뜻입니다. 수십 배 더 큰 정도를 원했다. That is an indication of order of magnitude. 그거는 수십 배 더 크다는 표시다. 그것은 자릿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거 오역이에요. The situation is different by an order of magnitude. 그 상황은 수십 배 크기로 다르다.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상황은 중요도의 순서에 의해 다르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책을 읽는 방법도 여러분이 배우셔야 합니다. 이거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수능 시험 볼 때 이런 거 맨날 배우잖아요. 단어 몰라도 문장 파악하고 뜻 파악하고 우리 수능 영어 공부할 때 영어 시험 보는 게 아니라니까. 네가 대학 가서 원서를 읽을 수 있냐? 원서를 읽고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냐? 그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라니까. 제가 동영상 촬영하다가 딴 생각이 나갖고 흥분했는데요. 유튜브에 보면 시답지 않은 외국인 원어민이라고 갖다 놓고 수능 영어 시험 풀어보라 그러놓고 원어민들도 못 푸는 영어 가르쳐서 뭐하냐 그런 식으로 비평하는 사람들 보는데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니고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리커시브를 찾아보면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 갖고 제가 이 동영상을 찍기로 했었는데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간단하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The divide and conquer pattern is also a pattern for breaking down large problems into smaller sections, each of which can be conquered. Divide and conquer 패턴은 그러니까 나눠서 정복하는 패턴은 a pattern for breaking down large problem into a smaller section. 큰 문제를 작은 섹션으로, 작은 구역으로 break down, 나누기 위한 패턴이다. Each of which, 각각의 작은 smaller section은 can be conquered, 정복할 수 있다. Taken together, these individual computations, 이런 개별 연산을, 계산을 함께 엮어 allow a much larger problem to be solved, 훨씬 더 큰 문제를 to be solved, 풀 수 있게 해준다. 뭐 이런 뜻입니다. 대충. Typically, you see divide conquer algorithm used with recursion. 일반적으로 divide conquer 알고리즘은 recursion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된다. Quicksort is a classic example of this. Quicksort는 this, divide conquer 알고리즘의 고전적인 예제이다. 클래식 예제이다.
It recursively partitions the data into two sets. is 뭐냐 그러면 퀵소트 알고리즘은 이런 뜻입니다. 퀵소트 알고리즘은 리커시브리 재기적으로 데이터를 두 개의 세트로 파티션 분할하고 those above pivot point and those below pivot point pivot 위에 있는 집합 those below the pivot point pivot point 아래에 있는 집합 두 개의 집합으로 데이터를 파티션 반복적으로 recursively partition 반복적으로 재기적으로 분할한다. When partition finally consists of two items 파티션이 분할이 결국 두 개의 아이템으로 구성될 때 they are compared 그 두 개의 아이템을 비교하여 스왑 교체한다. 스와핑한다. 다음 페이지에서요. Most recursive algorithm also can be represented as an iterative model, which is usually somewhat easier to map to GPU as it fits better into the primary tile-based decomposition model of GPU. 대부분의 회귀 알고리즘은 iterative model, iterative는 루프를 말하는 겁니다. 루프로 표현할 수 있다. which is usually somewhat easier to map onto GPU. 이렇게 루프 모델, 이터레이티브 모델은 루프로 표현하면 GPU로 매핑시키기가 훨씬 더 쉽다. 그러니까 GPU로 코딩하기가 쉽다 이런 뜻입니다. As it fits better into the primary tile-based decomposition model of GPU. GPU의 타일 기반 분할로 fit better, 더 잘 알맞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타일 기반 알고리즘으로 더 잘 표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Recursive algorithms are also supported on Fermi class GPU. 회귀 알고리즘은 Fermi class GPU에도 지원된다. Although as with the CPU, you have to be aware of maximum core depth. 그러니까 최대 콜 깊이, 그러니까 스택 깊이 말하는 건다. 펑션 콜 스택 깊이를 알고 있어야 한다. You have to be aware, 주의해야 한다. CPU에서처럼 콜 depth, 그러니까 스택 깊이를 알고 있어야 한다. And translate this into stack usage. 이것을 translate, 번역할 수 있어야 한다. 스택이 사용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The available stack can be queried with API call CUDA device get limit. CUDA device get limit API 함수를 호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스택을 확인할 수 있다. It can also be set with the API call CUDA device set limit. CUDA device set limit API 함수를 호출하여 it can also be set 스택의 깊이, 펑션 콜 스택의 깊이를 설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스택 크기를 지정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Failure to allocate enough stack space. 충분한 스택 공간을 할당하지 않으면 as with CPU, CPU에서처럼 will result in program failing. 프로그램이 실패하게 될 것이다. Some debugging tools such as Parallel Insight and CUDA GDB can detect such stack overflow issue. Parallel Insight나 CUDA GDB 같은 디버깅 툴을 사용해서 이런 스택 오버플로우 문제를 detect 할 수 있다, 탐지할 수 있다. In selecting recursive algorithm, beware that you are making a trade-off of develop time versus performance. 회귀 알고리즘을 선택할 때 개발 시간과 성능 사이에, 성능은 프로그램의 성능을 말하는 겁니다. 루프를 하면 성능이 빠르고 develop time, 회귀 함수를 쓰면 개발 시간이 빠르다는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것을 절충할 때 주의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It may be easier to conceptualize and therefore code recursive algorithm than to try to convert such an approach to iterative one. 이런 알고리즘을 recursive 알고리즘으로 conceptualize, 개념화하는 게, 파악하는 게 이런 뜻입니다. To convert such an approach to iterative one. 이런 접근이 뭐겠어요? 회귀 함수 알고리즘입니다. 회귀 함수 알고리즘을 iterative one, 루프로 변환하라고 노력하는 것보다 회귀 함수 알고리즘으로 개념화하고 코딩하는 것, to conceptualize, therefore to code 이런 뜻입니다. 회귀 함수로 코딩하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다. 그러나 각각의 recursive call, code is
any formal parameter to be pushed onto stack along with any local variables. 각각의 회귀 함수 호출은 formal parameter, 그러니까 함수의 파라미터 말합니다. 함수의 파라미터가 스택에 푸시되고 로컬 변수와 함께 스택에 푸시된다. GPU and CPU implement a stack in the same way. GPU와 CPU는 스택을 동일한 방식으로 구현한다. 즉 글로벌 메모리에 스택을 할당해서 그거를 스택으로 사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Simply an area of memory from global memory space. 여기 있네. 글로벌 메모리에서 한 영역을 할당해서 스택으로 사용하는 거다. Although CPU and Parami class GPU cache this area. CPU와 Parami class GPU가 이 영역, 그러니까 스택 에어리어를 말하는 거다. 스택 에어리어를 캐시하기는 하지만 compared to passing value using register. 레지스터를 통해 값을 전달하는 것보다 this is slow. 그러니까 recursive call을 사용하면 느리다 이런 뜻입니다. 또는 이것은 this is slow. 이것은 global memory space는 느리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Using iterative solution where possible, as they will generally perform much better. Use iterative solution where possible. 가능하다면 iterative solution, 루프를 사용해라. 왜냐하면 they will generally perform better. 루프는 they는 루프를 말합니다. 루프 방식은 일반적으로 성능이 더 빠르다. 그리고 run on a wider range of GPU hardware. 더 폭넓은 GPU 하드웨어에서 실행된다.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100% 맞는데 이 내용을 잘 읽으셔야 돼요. 잘 읽으셔야 돼요. 리커션을 쓰지 말라고 읽으면 안 돼. 이거를 제가 옛날에 이걸 잘못 읽었어. 그러니까 이걸 제가 처음 C++를 배울 때 이걸 어떻게 읽었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게 이렇게 안 돼 있었어. 사실은. 그 당시에는 도스 사용할 때고 시스템 메모리가 64K밖에 안 됐어. 나중에 뭐 256K가 되고 뭐 맨 끝에는 640K까지 커졌지만은 초창기에는 도스 시절에는 스택 메모리 크기가 굉장히 작았어. 그래서 리커션 쓰지 말라고 내가 읽던 책에 그렇게 돼 있었어. 리커션 쓰면 알고리즘 만들기가 훨씬 더 편리해. 루프를 쓸 때보다. 경우에 따라서. 루프가 편한 경우가 있고 리커션이 편한 경우가 있는데 어떤 문제는 루프를 쓰면 굉장히 구현하기가 어려워. 리커션을 쓰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루프로 쓸 때는 루프가 굉장히 어려워져. 그럴 때는 리커션을 써야 돼. 100% 이게 맞기는 한데 이거를 오역하면 안 돼. 루프를 못 쓸 경우에는 리커션을 써야 돼. 루프를 못 쓸 때는 리커션을 써야 된다고.